자, 2025 상시기출 3회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내용대로 그대로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의 틀림도 없이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지만 되겠습니다. 하나의 오타라도 생성된다면은 전체가 감점되기 때문입니다. 자, 기본 작업 2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본 작업 2는 1번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궁석 크기 18 밑줄 실선으로 하겠습니다. A1에서 G1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되겠죠. A1에서 G1 두 번째 기본 작업은 반드시 기본 작업 2를 이 시트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꾸 1작업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위에 있는 시트 이름을 보고 요 시트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A1에서 G1을 선택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걸골 궁서체 그 다음에 크기 18 밑줄 실선 자, 두 번째 A4에서 A8 A4에서 A8 그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A9에서 A10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A11에서 A12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A3에서 G3 A3에서 G3에 채우기 색 표준색을 채우기 색 표준색의 노랑 이름을 보고 하세요. 반드시 여기에 있는 표준색은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을 말합니다. 색깔을 찾을 때 위에는 이름이 파랑으로 끝나지 않고 파랑 강조 1 이런 식으로 이름이 진행이 되고 표준색은 빨주노초 파란보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서 빨강, 노랑, 파랑 이런 색을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마우스 올라가 보면은 노랑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표준색의 노랑을 이름을 확인하고 클릭.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C4에서 C12 영역을 간단한 날짜로 지정하시오. C4에서 C12 영역을 표시 형식에 가서 간단한 날짜 그리고 E4에서 E12 E4에서 E12 G4에서 G12는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숫자 뒤에 원을 붙이시오. 자, 표시 형식에 가서 사용자 지정에 천 단위 구분 기호는 샵 콤마 샵샵 제로, 그 다음에 뒤에 원자를 붙이면 됩니다. 쌍따옴표 해서 원. 자, 확인해 볼까요? 자, 그러면 샵 여기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지정을 해서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숫자 뒤에 원을 붙이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와야 되고 0이 있을 경우에 반드시 0,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샵 콤마 샵샵 샵 하면 안 되고 샵 콤마 샵샵 제로를 해서 0이 입력되었을 때 0, 1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3에서 G12, A3에서 G12에 모든 테두리 적용하고 A3에서 G12의 영역을 아래쪽 이중 테두리로 적용하세요. A3에서 G12에서 걸골 바로 위에 있는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한번 적용하고 그대로 다시 들어가서 아래쪽 이중 테두리를 적용합니다. 자, 이걸 할 때 항상 이름을 보고 자금 따옴표 되어 있는 것이 메뉴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2번도 완성했습니다. 자, 3번 문제는 필터 문제입니다. 고급 필터 문제인데 먼저 조건식을 찾아야 되는데 조건식은 인까지 수량이 1200 초과이거나 총액이 2500만원 미만인 데이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요 조건을 어디에 A19에서 A21에다가 표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의 위치는 A24인데 이 전체 필드를 그대로 나타내지 않고 거래처명, 단가, 수량, 총액만 나타내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조건을 만들고 고급 필터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A19에서 조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19에서 방금 조건에 수량과 총액이라는 필드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수량과 총액이라는 필드명을 보았고 수량과 총액이라는 필드명을 A19에다가 붙여넣게 합니다. 수량이 1200 초과이거나 수량이 크다 1200 됐죠? 초과니까 크다. 그 다음에 여기에 초과이거나입니다. 이거나는 또는이기 때문에 같은 줄에 놓으면은 그리고 다음에 다른 행에 놓으면은 또는이라서 다른 행에다가 총액이 2500 미만이니까 작다 2500. 자, 조건은 다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는 A24에 나와야 됩니다. A24에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거래처명, 그 다음에 단가, 수량, 총액 4개만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복사해서 A24에다가 붙여넣기 합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복사하기 힘들면 한 개 한 개 복사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영역이 데이터베이스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조건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결과 영역입니다. 자, 마우스 포인트를 데이터베이스 안에 아무데나 클릭해두고 두 개 하면 안 됩니다. 아무데나 클릭해두고 데이터의 고급을 시작하겠습니다. 고급. 그러면은 방금 내가 세 가지 영역을 얘기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목록 범위, 조건 범위, 복사 범위가 있습니다. 복사 범위가 비활성화되면은 다른 장소의 복사를 클릭하면 활성화되고 방금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클릭해 놓고 들어오면은 목록 범위가 정확하게 잘
선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꼬물거리는 녀석이 보이죠? 만약에 잘못되었다면은 이 부분을 지우고 새로 드래그, 클릭 드래그 하면 정확하게 들어갈 겁니다. 조건 범위 클릭하고 그 다음에 19분부터 전부 다 포함되도록 하면 되고요. 복사 위치 클릭하고 내가 복사해 놓은 머리걸, 열 머리걸을 드래그해서 선택하면 이 4개의 필드만 보여줍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조건식을 만들고 그 다음에 모든 필드를 나타나게 하거나 또는 특정 필드를 나타나게 하거나 그 2가지 조건만 고급 필드에서는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는 총 5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표 1에서 홍보 예정일이 3월 또는 5월이면 발송, 그 외에는 모두 공백으로 표시합니다. 자, 발송이든지 공백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려면은 자, if 또는 or 또는 once 함수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모두 다. 그러면은 or는 주로 이제 if 안에 들어간다 했잖아요. if 안에 들어갈 경우에는 자, if 안에 들어갈 경우에는 어떤 조건식이 올지 모르지만 여기에 되는 것이 발송, 그 다음에 콤마하고 쌍따옴표 2개 해주면 공백이 되겠죠. 첫 번째 안에 들어가는 이 부분만 신경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3월 또는 5월 또는이니까 우리가 5화를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month가 3월이냐 여기에다가 month가 3월인지 콤마 month가 5월인지 이렇게 비교해 주면 되겠네요. 자, 이꼴 항상 연필로 먼저 원하는 결과를 먼저 적어 놓고 하는 것이 쉽습니다. 잘 되면은 바로 입력해도 됩니다. 이꼴 자, if 함수를 이용하는데 if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 로지컬 테스트 논리식이 와야 되는데 이게 오는 게 크다 크거나 작다 작다 같다 같지 않다 and or not이라는 오는데 이 중에 또는이 있기 때문에 or를 씁니다. 그 다음에 month를 써서 월을 가져와야 되겠죠. month를 써서 월을 가져오는데 어디서 가져오느냐 하면은 시리얼 넘버를 시리얼 넘버는 날짜 형식이라든지 시간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리얼 넘버라고 합니다. 여기에 날짜 형식이 있으니까 이게 월을 가져오겠죠. 얘가 뭐와 같아야 되느냐 하면은 3과 같아야 됩니다. 똑같이 month B3이 5와 같은가 둘 중에 하나가 되면은 쌍따옴표 발송 아니면은 그대로 공백을 비워주면 됩니다. 됐죠? if or를 써서 or 안에 있는 구조는 똑같은 모양으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엔터 치고 답이 안 나와도 조건이 만족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우리는 자동 채우기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4개의 발송이 나왔습니다. 1번은 끝이 났고, 자, 이번에는 2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sum과 sumif 함수를 사용해야 되고 계산식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용산 판매량과 전체 판매량, 그리고 앞에 전체 판매량은 sum을 이용을 해서 범위를 지정하면 되고 용산 판매량은 용산만 골라내야 됩니다. 용산만 골라내서 이 판매량을 모두 다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지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판매량이 필요합니다. 2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먼저 실행하겠습니다. 이꼴 용산 판매량을 구하기 위해서 sumif를 클릭합니다. 입력하고
레인지하고 크리테리아 조건하고 썸 레인지가 있습니다. 아까 필요한 게 요거와 요거 두 개의 레인지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앞에 거는 조건에 대한 레인지입니다. 그래서 용산이 들어있는 것이 조건이겠죠. 뒤에 있는 거는 썸 합계를 구할 범위입니다. 그래서 숫자로 이루어진 범위가 두 번째 썸 레인지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점을 드래그 해주고 콤마 조건은 용산입니다. 쌍따옴표 용산. 그 다음에 썸 레인지는 숫자가 있는 범위입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미안합니다. 예, 구해주고 시계 덜 끝났죠. 자, 나누기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썸을 이용해서 판매량을 전부 다 드래그 해줘서 나눠주면 퍼센트가 45%가 나타났습니다. 자, 세 번째는 좌석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예약 코드가 어디 있냐고요. 예약 코드에서 네 번째에 한 개의 글자를 가져오면 네 번째 한 개의 글자를 가져와서 1이면 2면 3이면 인덱스가 순서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choose를 쓰면 되고 네 번째에 하나를 가져온다는 것은 mid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꼴 CHOSE 가로 열고 mid는 어디에서 예약 코드에서 콤마 네 번째에 한 개를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나서 이 값이 1이면 일반석 순서대로 적어주세요. 2면 비즈니스석 3이면 1등석 이렇게 각각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1이면 일반석, 2면 비즈니스석, 3이면 1등석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 그러면은 아주 쉽게 잘 구해질 겁니다. 대체적으로 좀 쉽게 나왔네, 그죠? 4번은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자, 4번을 보면 우선 함수를 보면 라운드업 에버리지 맥스 함수를 사용해라. 다 구해놓고 라운드는 무조건 맨 마지막에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 실적 평균을 구해야 됩니다. 자, 영업 1팀의 사원의 최대 실적과 영업 2팀의 사원의 최대 실적을 구해야 됩니다. Dmax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조건을 여기 조건 위치에다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서 영업 1팀 만들고 부서 영업 2팀으로 조건을 만듭니다. 반드시 필드명하고 요 조건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같이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먼저 Dmax 값을 구해 볼게요. 자, 평균을 구하는데 Dmax 값을 구한 두 개를 가지고 평균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Dmax를 못하면 바깥에다가 어떻게 쓰는지 모르면은 Dmax를 써봅니다. 써보면은 데이터베이스 필드 크리테리아가 나오는데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기억을 하죠. 표 전체 그 다음에 콤마 필드명은 우리가 실적을 가져와야 되죠. 그죠? 실적을 클릭해 주고 콤마 조건은 영업 일부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것도 해보겠습니다. 영업 2팀에 Dmax 영업 2팀의 최대값을 구해보죠. 데이터베이스를 구하고 콤마 필드명을 구하고 실적 콤마 조건을 선택했습니다. 자,
맥스는 구했습니다. 요 두 개를 평균을 구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은 이꼴 에버리지 하고, 자, 넘버 1, 넘버 2에다가 평균을 내주면 되겠죠. 넘버 1은 위에 구해놓은 맥스 값을 그대로 복사해서 넣을게요. 컨트롤 C 하고, 여기다가 아까 1을 입력했는 곳에다가 컨트롤 V 하면 되고, 자, ESC도 적용하세요. 그 다음에 요 값은 두 번째 값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러면 두 개의 평균을 구해주겠죠. 컨트롤 C, ESC 누르고 2 있는 곳에다가 컨트롤 V. 자, 평균을 구했습니다. 구하고 나면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라운드 업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100의 자리는 두 개의 자리죠. 그죠? 세 자리입니다. 세 자리 1000의 자리 올림해서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뒤에 동그라미 3개가 반올림 되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자, 뭐 라운드 다운을 써야 될지 고민할 필요 없이 쓰라 하는 함수를 쓰면 되니까 다 구해 놓고 맨 바깥에다가 라운드 업 하고 맨 끝으로 오세요. 끝에 와서 콤마 세 자리니까 마이너스 3. 자, 소수점 이하는 양수를 적어주고 1000의 자리 소수점이 아니가 정수에서는 마이너스를 적어서 자리수를 표시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65,539 000 이렇게 표시되었죠. 자,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은 지우세요. 자, 이번에는 5번입니다. 5번에는 vlookup과 이열과 AND 연산자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vlookup은 구분을 비교해서 구분에 해당되는 코드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생년에 앞에 연도만 가져와서 두 개를 조합해서 이런 방법으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연도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뒤에 구분 코드표에서 가져옵니다. 연도부터 먼저 해볼까요? 자, 이꼴 이열 시리얼 넘버 날짜로 된 부분을 클릭하고 엔터. 자, 연도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바깥에다 먼저 써볼게요. 이꼴 vlookup. 왜 vlookup을 써야 되냐 하면은 이렇게 왼쪽을 비교해서 오른쪽을 가져옵니다. 내가 선을 세로로 껐죠. 그래서 버티칼 해서 세로를 그어줍니다. 할 때 먼저 이렇게 구분의 값을 비교를 해야 됩니다. lookup 테이블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비교해야 될 값을 lookup value로 봅니다. 그래서 구분 클릭하고 콤마, 그 다음에 콤마가 잘못됐군요. 콤마,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입니다. 비교해야 될 테이블을 전부 다 선택합니다. 단 첫 번째 오는 이 위치는 항상 비교해야 될 값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F4 요거는 변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F4. 콜 인덱스는 내가 선택했는 것 중에 열이 1번 2번 인덱스가 1, 2, 3, 4로 시작한다고 했죠. 1, 2가 되고 우리가 가져와야 될 것은 두 번째 있습니다. 그래서 2라고 입력합니다. 콤마, 그 다음에 이 기호랑 이 기호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는지 아니면 유사하게 일치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자, 우리는 구분은 우리가 비교할 대상의 값이 lookup 테이블에 모두 있으니까 정확하게 일치하기 위해서 false를 입력합니다. false를 더블 클릭해도 되고 0을 입력해도 괜찮습니다. 자, 구해왔죠. 이제 이게 두 개를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붙일 때는 요 위에
수식 입력줄에서 이 꼴을 빼고 나머지를 복사하세요. ESC 누르고 1991년으로 오세요. 맨 끝에 가서 그냥 이렇게 붙이기 하면 안 됩니다. 두 개의 함수를 그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AND 연산자를 이용하라 했기 때문에 중간에 앰퍼센트 AND 기호를 넣어서 확인 누르면은 여기에 있는 형태의 모양대로 그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동 채우기, 필요 없는 데이터는 지우기. 됐죠? 이렇게 해서 계산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석 작업 1에서 부분합 기능입니다. 부분합 기능은 문제를 먼저 살펴보면 업무 부서별로, 요게 중요합니다. 별로 하는 것, 기본급 수당 식대 교통비의 최대값을 4개를 구해야 됩니다. 계산한 후 최소값을 계산하시오. 이 4개에 대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정렬은 업무 부서를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 자, 사실은 이 말이 필요 없더라도 이 업무 부서가 반드시 정렬되어 있어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단 정렬할 때 오름차순으로 풀어야 되고, 최대와 최소는 명시된 순서대로 정리해야 됩니다. 자, 부분합에서 녹색 표 스타일 7을 서식을 적용하고 개요는 지우기 하시오. 자, 먼저 정렬부터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정렬에 들어갑니다. 정렬에서 업무 부서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시오. 그러면은 이 업무 부서가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를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순서대로 여기에 순서대로 하시오 되어 있으니까 최대를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하고 데이터의 부분합을 선택합니다. 그룹화할 항목은 항상 여기 정렬했는 데이터, 별로 했는 이 데이터가 그룹할 항목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업무 부서. 두 번째는 함수인데 함수는 최대를 먼저 구하고 최소를 구합니다. 자, 최대. 그리고 최대값을 구하는 거는 요 4가지입니다. 기본급 수당, 식대 교통비, 기본급 수당, 식대 교통비. 나머지 체크된 게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누릅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최소를 구하겠습니다. 최소는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하고 그대로 부분합에 들어갑니다. 계산 항목이 똑같기 때문에 함수만 바꾸면 될 것 같네요. 그룹할 항목은 아무리 여러 개 구하더라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최소하고 항목은 똑같으니까 4개를 그대로 하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반드시 해지해야 됩니다. 예. 아니면은 최대가 없어집니다. 확인 누르면은 다 구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요 지우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부분합에 가면 자, 그룹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룹 해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개요 지우기라는 메뉴가 들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개요가 삭제된 게 보이죠? 이번에는 전체 표를 선택하고 표 스타일 보통 7 홈에 표 스타일 자, 표 서식에 가서 중간에 오면은 보통으로 나옵니다. 표 스타일 보통 7번 나오죠? 클릭하고 확인
해주면 모든 주어진 조건들을 다 처리했습니다. 글자가 안 보이는 곳은 잘 보이도록 해주는 게 더 좋겠죠. 자, 분석 작업 2는 피벗 테이블 작성입니다.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는데, 자, 위치를 여기에 쭉 적어 놨네요. 그대로 옮겨주면 됩니다. 피벗 테이블은 어디에 만들었냐 하면은 같은 시트에 A22셀을 만들면 됩니다. 자, 이 시그마 기호를 행령력으로 이동하시오. 이 말은 값이라는 것을 행령력으로 이동하라는 뜻입니다.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열의 총합계만 설정하시오. 행의 총합계를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말이 어렵네, 그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데이터베이스 선택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무엇이 데이터베이스인지는 이제 좀 정확하게 알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삽입 메뉴에 맨 왼쪽에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습니다. 새 워크시트가 아니고 기존 워크시트에 A22에다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워크시트를 클릭하고 위치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클릭해 두고 A22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자, 쭉 내려와서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A22에다가 오른쪽에 클릭하고 나면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가 나타나죠. 이 필드에다가 필터 영역, 열 영역, 행 영역, 값 영역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쭉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필터 영역에는 직급을, 행은 지점명을, 열에는 건무 부서를, 됐죠? 해봅시다. 직급을 필터 영역으로 드래그 하세요. 그리고 지점명을 행으로 드래그 하세요. 건무 부서를 열로 드래그 합니다. 자, 값에는 무엇을 넣느냐 하면은 인센티브하고 총 지급액의 평균, 둘 다 평균을 넣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클릭하면 오른쪽에 나타나니까 인센티브하고 총 지급액을 넣는데 자동으로 합계가 들어갑니다. 요걸 클릭하면은 값 필드 설정이라고 보이죠? 그 값 필드 설정을 끄집어 보세요. 클릭하면 여기에 평균이 보입니다. 확인.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합계로 되어 있는 거를 클릭하면 값 필드 설정이 보입니다. 그것을 클릭해서 평균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의 M 기호를 행 영역으로, 지금 열 영역에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시그마 표시죠, 그죠? 열 영역이 열에 들어가 있으면 여기 위에 있는 함수가 요 열 영역에 들어가는데 얘를 행 영역으로 이렇게 끄집어 내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값을 시그마 모양을 끌고 행 영역 아래쪽으로 가져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적용되어 있던 함수가 모두 행 영역으로 들어가는 게 보이죠. 자,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열의 총합계만 구하세요. 그러면은 행에 와서 행 총합계를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합계 제거를 누르면 됩니다. 근데 보고 이게 열인지 행인지 헷갈리면은 자, 총합계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보세요. 피벗 테이블 옵션이 보입니다. 그러면 요약 및 필터에 가서 행의 총합계를 해지하면 열의 총합계만 표시가 됩니다. 확인 누르면은 여기에 없어지는 게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쉽게 피벗 테이블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 금액에 대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여기 소수점 이하를 없앤다든지 그러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면은 여기 오른쪽에서 클릭하고 값 필드 설정을 열면 평균이 선택되어 있죠. 요거를 표시 형식, 왼쪽 아래쪽에 표시 형식을 눌러서 숫자 전 단위 구분 기호 소수점 0 확인 눌러주면 잘 맞춰 들어갑니다. 두 번째 것도 같이 해줘야 되겠죠. 한 개씩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표시 형식에 가서 숫자 값 전 단위 구분 기호 숫자 자릿수 0. 숫자 자릿수가 0이 잘 안 될 때는 1을 한번 했다가 다시 0으로 하면은 아주 적용이 잘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크로 작업입니다. 매크로는 1번, 2번 두 개이죠. 두 개의 매크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매크로의 이름은 이익률이고 매크로 실행할 수 있는 단추는 G4에서 G12 영역에 아닙니다. 첫 번째 매크로는 어떤 매크로를 수행하느냐 하면은 G4에서 G12 요 비어있는 칸에 이익률을 구하는 매크로입니다. 이익률 구하는 공식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먼저 매크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매크로는 위에 그 개발 도구라는 메뉴가 있어야 되는데 개발 도구라는 메뉴가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가서 개발 도구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먼저 안 보이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 클릭하고 기타 명령 그리고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가서 오른쪽에 보면은 개발 도구가 이렇게 체크되어 있어야 됩니다. 체크 안 되어 있으면 체크하면은 바깥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은 맨 위쪽에 이렇게 개발 도구라는 메뉴가 보일 겁니다. 자, 개발 도구를 끄집어내고요. 먼저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깥에 있다가 시작을 하면 클릭하고 이익률은 순이익 나누기 판매 금액으로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요 식을 그대로 적는 겁니다. 그리고 엔터 치고 이것을 자동 채우기를 통해서 완성 짓고 끝을 냅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순서대로 할 겁니다. 항상 연습을 먼저 해보고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깥에 클릭해두고 여기서 시작하면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깥에 클릭해두고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이라는 부분을 클릭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삭제할 때 쓰지 절대 쓰지 마세요. 매크로 기록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매크로 이름이 있는데 요 매크로 이름이 여기에 이익률이라고 되어 있죠. 이름을 그대로 줍니다. 이익률. 자, 그리고 확인 누릅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에 기록 중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클릭하는 모든 것이 매크로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연습했는 그대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익률 클릭하고 이꼴 순이익 나누기 판매 금액 엔터 치고 구해놓은 이익률을 자동 채우기 해서 완성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매크로 기록을 했는 요 위치에 가서 기록 중지를 누릅니다. 기록 중지. 자, 이러면 1번 매크로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매크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뭔가 버튼이 하나 존재해야 되는데 그 버튼은 개발도구 컨트롤 삽입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가지고 B14에서 C15 B14에서 C15 영역에다가 넣습니다. 자, 개발도구의 컨트롤에 삽입에 양식 컨트롤의 제일 첫 번째 보면은 단추 보이죠? 이름을 보고 클릭하고 그 다음에 B14에서 15까지 하려면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하면은 정확하게 맞춰 들어갑니다.
이름은 이익률. 미안합니다. 바로 선택하면 되겠네요. 아래쪽에 구해놓은 매크로 이름을 선택하고 확인. 자, 단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수정하세요. 지워버리고 이익률로 수정하세요. 자, 이거는 일반 도형이 아니라 버튼 도형이기 때문에 바로 매크로가 지정이 되어서 손 모양으로 바뀝니다.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구해놓은 것을 지우고 클릭하면은 매크로가 잘 수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매크로는 이름이 서식이고, 이름은 서식이고 무엇을 하는 매크로냐 하면은 B4에서 B12, B4에서 B12에 간단한 날짜로 표시를 하는 매크로입니다. 자, 연습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바깥에 클릭하고 시작하면 B4에서 B12, 그리고는 홈에 날짜에 가서 간단한 날짜. 자, 요거를 우리가 컨트롤 Z 원래 상태로 되도록 놓으세요. 요거를 매크로로 만들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할게요. 바깥에 클릭해 두고 개발 도구, 매크로 기록, 이름은 여기에 서식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서식 주고 확인. 자, B4에서 B12를 누르고 홈에 날짜에 간단한 날짜. 끝났습니다.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를 누르세요. 자, 이거는 버튼이 아니고 도형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사각형 도형을 넣어서 E14에서 E15. 자,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의 도형, 모서리가 둥근 도형은 사각형의 두 번째가 있습니다. 모서리 둥근 도형을 E14에서 Alt 누르고 E15, F15, E죠. E4에서 E15. 이름은 서식. 요것도 예쁘게 홈에 가서 맞춤의 가운데 정렬을 한 번씩 눌러주세요. 한 번씩 클릭만 해주면은 도형의 가운데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아까 앞에 단추랑 다르게 매크로를 자동으로 지정해주지 않습니다. 이번에 지정하겠습니다. 도형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매크로 지정 보입니까? 제가 화면을 벗어나서 매크로 지정을 누르면 이런 매크로 지정 창이 열립니다. 그리고 서식 클릭하고 확인. 그러면 이제는 손 모양으로 바뀌죠. 자, 날짜를 아무거나 하나 바꾸볼까요? 자, 자세한 날짜 바꾸고 다시 서식을 누르면은 간단한 날짜로 바뀝니다. 됐죠? 예, 정확하게 매크로가 2개 나온다는 거네요. 예, 이렇게 해서 매크로가 끝이 났습니다. 자, 차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는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를 사용해야 되고 신규로 작성하면은 0점 처리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차트를 그대로 두고 수정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번에서 5번까지 해당되는 문제를 찾아봅시다. 자, 쭉 내려서 보고하겠습니다. 자, 1번은 평균 계열이 차트에 표시되도록 지금 현재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있는데 평균 데이터가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렬 전환, 1번 문제는 행렬 전환과 데이터 범위 추가입니다. 클릭하고 위에 차트 디자인 아니면은 서식에 해당되는 것만 클릭해 보면 됩니다. 차트 디자인에서 데이터 선택에 가서 지금 현재 차트 범위가 여기 평균이 빠져 있는 게 보이죠? 지우고 다시 평균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평균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죠. 확인. 그 다음에 행렬 전환을 한번 클릭해 줍니다.
여러 번 하지 마세요. 그리고 X축에 사람 이름, X축에 사람 이름이 오면 행렬 전환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평균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그 다음에 너비는 4포인터, 선 스타일은 완만한 선으로 지정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자, 클릭하고 평균을 클릭하든 중간고사를 클릭하든 기말고사를 클릭하든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클릭하고 오른쪽에 서식을 여세요. 오른쪽 마우스 데이터 계열 서식 또는 여기 서식이 열려 있으면 서식을 그대로 클릭해 줍니다. 미안합니다. 오른쪽 마우스 데이터 차트 계열 차트 종류 변경으로 여세요. 예. 자, 평균을 바꿔야 됩니다. 평균을 클릭해서 꺾은 선형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선택합니다. 창이 작아서 잘 안 보이죠? 누르면 꺾은 선형에 네 번째 거, 첫 번째 줄에 네 번째 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입니다. 요걸 바꾸고, 자, 보조축에는 언제 체크하느냐 하면 요 보조축은요, 오른쪽에 차트 오른쪽에 데이터가 있을 때는 보조축에다가 체크합니다. 근데 데이터가 없죠, 그죠? 예, Y축에 열이 없습니다, 값이. 그럴 때는 체크하지 말고 그대로 확인. 됐죠? 자, 그 다음에 선을 클릭하고요. 선을 클릭하고 오른쪽에 보면은 서식이 열렸습니다. 안 열렸으면 무조건 오른쪽 마우스 서식을 열면 됩니다. 어떤 서식을 열든지 간에 내가 선택만 하면 바꿔주기 때문에 맨 오른쪽에 계열 옵션을 클릭하세요. 채우기를 클릭하세요. 맨 왼쪽에 채우기를, 선과 표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에서 쭉 내려오면은 너비를 4포인트, 그 다음에 더 끝까지 내려와 보세요. 끝까지 내려오면은 완만한 선이라고 보입니다. 클릭하고 그러면은 2번이 완성되었습니다. 3번에 평균 계열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고 레이블 위치를 위쪽으로 합니다. 클릭하고 평균을 클릭하고 차트 디자인에 차트 요소 추가로 갑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을 위쪽으로 줍니다. 그리고 범례는 위쪽에 있습니다. 다시 차트 요소 추가해 가서 범례 위쪽으로 주세요. 자, 이 부분이 범례입니다. 범례를 주고 도형 스타일 클릭하고 서식에 가면 도형 스타일이 있습니다. 도형 스타일에서 미세 효과 파랑 강조 5 열면 미세 효과는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 게 다 미세 효과입니다. 파랑에 가보면 파랑이라고 안 나오고, 그죠? 색깔이 다르게 나와 있네요. 항상 여기에 테마의 버전에 따라서 색깔이 이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똑같은 이름을 찾았어야 됩니다. 지금은 똑같은 이름이 아마 버전의 차이로 없는 것 같은데, 결과랑 똑같이 해주려면은 분홍으로 해야 되고 아니면은 뭐 진황 파랑 이런 걸로 해야 되겠죠.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시험 칠 때는 환경이 다 동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이름을 찾아서 적용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세로축 값의 기본 단위를 10으로 하고 표시 형식을 숫자 소수자리 한 자리로 지정하세요. 자, 세로축 값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축 옵션이 보이죠? 축 옵션 그래프 모양으로 열고 축 옵션을 열면 기본 단위 값을 10으로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표시 형식을
지금 범주가 일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숫자로 바꾸고 소수 자리를 1로 지정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소수점 한 자릿수가 쭉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수정할 게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